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자, 목요일 이 시간은 강은혜 아나운서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은혜 씨는 네. 왠지 금퇴족이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아, 금퇴족 들어보셨어요? 아, 처음에 저는요, 이 단어를 듣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한 사람들인가? 이 부럽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생각을 했는데 저도 배웠습니다. 노후 자금이 아주 탄탄하게 준비된 퇴직자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금퇴족들한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네. 바로 30대 초반부터 노후 자금을 노후 대비를 했다는 거예요. 아, 잠시만요. 30대 네. 초반이요? 네. 30대 초반엔 저는 사랑 타령하고 되게 놀궁리만 했었는데 와, 그러니까요. 빠르다. 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금태족이 되지 못했을까 아이고, 뭐 아쉬워라.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이 금태족들을 보면 네. 주식 펀드 등의 투자 금융 자산은 물론이고요. 또 네. 주택 외에 부동산 투자에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 역시 진짜 금태족은 뭐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다. 네, 그중에서도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네. 주택이나 토지, 또 상가, 오피스텔 순으로 좀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아직 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음. 금태족의 했던 그 순서대로 조금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어떨까? 쫓아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네. 30대 초반에 못 하셨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파이팅 맞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루라도 젊었을 때 우리도 노후 대비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 열심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오늘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네, 부동산 사이다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금, 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전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26007-833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무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부동산 사이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사이다 장효윤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짠! 부동산 사이다가 진행이 되는 스튜디오 아닙니다. 저희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나보고 있는데 지금은 1시 생방송이 끝나고 이제 스튜디오가 살짝 비어 있는 시간에 들어와 봤어요. 자, 저희가 부동산 사이다가 약간의 개편을 하면서 그 전과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짠! 보이시죠? 저희 화면에서 우리 능력 있는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직접 해결해 드리고 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시죠? 저 화면에서 뭐 강의도 해 주시는데 매주 화요일, 수요일이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민 이사님 화요일 그리고 황태원 대표님 수요일에 출연을 하셔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뜨거워요. 앞으로도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껏 고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세무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잖아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거 아마 세금 문제일 겁니다. 세금 문제를 저희가 또 1시간 동안 통으로 여러분들 해결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요즘 어디 세무서 가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너무 복잡해서 잘 안 들어줍니다 하는 고민도 많더라고요. 저희 목요일에는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함께 또 세무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금요일은 투자처, 좋은 투자처들 저희 MC들이 쏙쏙 꼽아서 소개를 또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월요일은 저랑 유연 아나운서가 부동산 뉴스와 관련돼서 쫙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내일 월요일 화, 수, 목, 금은 오후 1시는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는 번호 026007번에 8339번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 많이 주세요. 안녕.
네, 매주 목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의 부동산 세금 고민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세무법인 한울의 전병옥 세무사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우리 세무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금하면은 너무 어려워. 절대 나는 내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네. 특히나 부동산 세금 너무 어렵고 세금적인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네. 내가 그냥 공부하는 거는 포기하고 우리 세무사님들한테 맡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맞아요. 같은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전병옥 세무사님과 함께 목요일을 보내시면서 나도 이제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감이 잡힌다. 감 잡았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세무사님과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눠볼지가 궁금해요. 네, 자, 기대됩니다. 오늘 네네. 이제 전화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02-6007번에 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잠시 후에 전병옥 세무사님의 세무와 관련된 궁금증들, 고민들 해결해 드릴 건데 일단 저희 강의를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네, 오늘은 네, 주택이 둘 이상. 주택이 둘 예, 이상. 주택이 둘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가- 주제가 주택이 둘 네, 이상. 네, 주제가 주택이 둘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네. 공부를 했습니다. 맞아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죠? 세금. 세금 혜택. 네, 절세 혜택도. 비과세 혜택과 네, 특히 그다음에 장기 보유 혜택. 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세금 혜택이었습니다. 네. 9억까지는 요건이 충족된 비과세에 해당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네. 근데 주택이 둘 이상, 음. 둘 이상이면은 그러면 비과세를 못 받냐? 그거에 대한 공부를 오늘 할 겁니다. 자, 그렇죠. 두 분께 제가 질문을 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주택이 둘 이상 어떠세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네. 부자다. 부자다. 네. 세금 많이 걱정 내야겠다. 많겠다. 세금 많이 내야 네. 되겠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주택이 둘 이상이면은 세금 때문에 많은 그 걱정을 하십니다. 네, 네. 그러실 특히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뭐 일부 지역 상승 안 한 지역도 있지만은 네. 전국에 있는 맞아요. 모든 주택이 대부분 다 상승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네. 1세대 1주 비과세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심지어 9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세금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주택이 둘 이상 되는 순간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네. 네, 오늘 그 걱정을 좀 이렇게 걱정을 안 하시게끔 그리고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또는 둘 이상이 돼도 이거는 걱정할 게 아니다. 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야, 오늘 이제 주택이 2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겠네요. 맞아요. 당연하죠. 또 워낙에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주택이 2개 이상이다. 아무래도 세금 걱정이 정말 많으실 텐데 절세할 수 있는 비과세 방법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주택이 둘 이상 되는 경우가 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아니면 그거는 하나의 주택. 그리고 나서 거주하고 나서 또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 네, 투자용으로 보유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네. 뭐 나는 전세를 살고 있지만 투자용으로 2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아니면은 그렇죠. 내가 산 집도 있고 상속이나 증여를 그렇죠. 받았을 네, 경우에 상속 증여, 네. 네. 네, 네. 그런 여러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둘 이상의 주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할애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대표적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시적 2주택입니다. 자,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이사를 하기 위해서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 집은 내가 꼭 소유를 하고 싶다. 어떤 투자 목적 네. 이렇게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문 세법에 나와 있는 용어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네.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유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은 네. 그 주택은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에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네.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그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은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네.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 안 되네요. 안 되는 겁니다. 1년은 무조건 반드시. 지나야만. 네, 1년은 무조건 지나야 되는 1년 겁니다.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네.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음. 자, 우리가 양도라고 하면은 네. 언제가 양도죠? 파는 시점? 잔금일이나 네. 아. 등기 접수일. 네, 네. 둘 중에 빠른 빠른 날입니다. 날로. 네. 예, 네. 계약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3년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네. 또는 등기를 접수를 해야지 음. 그래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네. 세법이 2018년 9월 14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을 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7일 날 또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요. 그 밑에 원래 1년 이내에 전입이라는 네.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네, 살짝 잘렸네요. 아, 네네. 정립까지 꼭 완료를 네, 맞습니다. 해야지. 네. 예. 아, 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집값이 굉장히 빨리 상승하는 그리고 투기의 어떤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지역으로서 네. 국토교통부에서 네. 그런 지역들을 투기 제한 지역으로 네. 표현을 하면서 음. 조정 지역으로 이렇게 공시를 하게 네. 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지역에 있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할 때, 네. 그럴 때는 2년 이내 2018년 9월 14일부터 이후에. 네. 2019년 12월 16일까지 네. 대체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2년 이내. 네. 그리고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1년 이내에 양도도 해야 되지만 네. 전입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전입할 때 본인만 가면 안 되고요. 세대 전원이 가야 아, 됩니다. 전원이. 네, 세대 전원이 가야지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실수요자, 네. 실수요자, 즉 이사를 목적으로 음. 거주를 목적으로 새로운 네.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네. 기존 주택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어. 그 의미가 이 법에 들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네.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인데, 네. 조정 대상 지역인데 계약을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네. 네. 그리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잔금을 치렀어요. 네. 네. 이 경우에는 2년일까요? 3년일까요? 3년 이내에 팔아야 될까요? 2년 이내에 팔아야 될까요? 2년이요. 2년이요. 2년이요? 네. 왜요? 잔금 어쨌든 납부일 잔금이나 아닌가요? 등기를 해야 된다고 하셨죠. 네. 네네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 근데 세법에는 네.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오. 특례 규정. 즉 뭐냐면은 내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공표가 되기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네. 계약을 했는데 보통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를 때까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그쵸. 또는 뭐 석 달 이렇게 네. 잔금까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중간에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경우 아, 원래는 조정 이런 경우가 대상이 아닌 아니었네. 곳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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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니어서 나는 여기를 아니어서 계약을 계약을 했는데 했는데 좀 기다리는 동안 잔금 납부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이제 또 그렇죠. 잔금이 발표가 치러지는 나서 거죠. 아,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조정 대상이 된 겁니다. 내가 네. 알고 그때 계약을 했느냐, 조정 대상 지역일 때 했느냐, 아닐 때 했느냐가 네네,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네. 그래서 나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네. 정부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지정을. 하면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러면 국민 생활의 안정에 큰 해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분양권. 아. 그렇죠.
우리가 분양권을 계약을 하고 나서 네. 보통 집이 지어지는데 2년에서 3년. 걸리니까. 그렇죠. 네. 몇 년씩 걸리죠. 네. 아마 지금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분양 계약을 했는데 네. 아직도 건축 중에 네네, 있는 맞아요. 그러한 주택들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준공이 만약에 올해 난다 하더라도 네. 나는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했죠. 계약을 했기 네. 때문에 네. 이때는 준공이 나고 나서 몇 년?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은 그러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군요. 여기서 네. 또 하나 네. 조정 대상 지역인데 네. 내가 기존에 보유하는 주택도 조정 대상이면서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도 조정 대상이어야지만이 요 2년, 1년 요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내가 기존에 보유하는 주택이 만약에 비조정 지역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내가 조정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무조건 3년입니다. 아.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 네. 그럴 때만 2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이런 규정이 적용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종전주택 네. 그리고 네. 또 새로 취득한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일 때 네, 맞습니다. 거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올해 네. 제가 조정지역 그 대상에서 구입을 했어요. 네, 주택을. 네, 네. 그런데 원래도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네, 네. 그러면 1년 이내에 이제 처분을 빨리 해야겠네요. 그렇죠. 전입 신고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그리고 말씀이시죠? 그리고 네. 처분도 해야 되지만은 양도도 해야 되지만은 네. 전입도. 해야 됩니다. 전 되게 중요한 것 세대원이. 같아요. 세대원 네. 전원이 가야 됩니다. 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야지만이 기존 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두 번째는 음. 상속 주택입니다. 상속을 받은 경우. 네. 네. 부모님이 네.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가 또는 직계 존속이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가 네. 사망을 한 경우에 그 음. 주택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기존에 보유하는 주택은 어떻게 될 거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 없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상속 주택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취득을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상속 주택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택 이거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속 주택은 비과세를 판단할 때 기존에 내가 일반 주택을 보유하는데 그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서는 제외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네. 부모님이 집을 두 채를 물려주셨어요. 네. 부모님이 두 채를 가지고 계시다가 네. 돌아가셔가지고 네. 상속 주택이 두 채가 됐습니다. 음. 이때는 판단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네.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기존 거는 되지 않을까요? 기존 거는 되죠. 네. 네. 됩니다. 두 주택이어도 되는데, 네네. 되는데 주택이 두 개면은 그 중에 하나의 주택은 상속 주택이고 하나의 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속 주택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상속인들이 우리 이거 상속 주택으로 할래요 해서 상속 주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두 주택이 있으면은 그 중에 상속 주택으로 보는 즉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로 판단하는 그 상속 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은요. 자, 상속 주택이 둘인 경우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 주택으로 하고 네. 다른 주택은 상속 주택이 아닌 겁니다. 네. 그리고 근데 보유한 기간이 똑같아요. 네. 네, 두 채를 동시에 사신 거예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거주한 기간이 긴. 둘 중에 거주한 기간이 긴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러면 그 주택이 상속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네. 공교롭게도 보유 기간도 똑같고 거주 기간도 똑같아요. 네. 그러면은 상속 개시 당시, 즉 네. 돌아가시는 시점에서 거주하시던 주택을 아. 상속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상속 주택이 아닙니다. 네.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다.
다 그랬을 똑같다. 때는 네. 상속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네. 우리가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재산을 받을 네. 때, 상속재산을 받을 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받은 주택이 두 주택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형제가 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주택을 어떻게 가져가면은 절세가 될까요? 글쎄요. 상속주택은 주택이 있는 사람이 가져가면은 주택으로 안 봅니다. 그러네요. 근데 다른 하나의 주택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네. 다른 하나의 주택은 주택이 없는 상속인한테 주택을 상속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형이 네. 양도소득세를 절세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형은 주택이 있고 네. 그리고 동생이 주택이 없는 경우에 네. 형이 상속 주택을 가져가고 네. 그리고 이제 동생이 일반 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그 주택을 그렇죠. 가져가면 꿀팁이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나중에 음. 그 주택을 양도를 하고 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은 기존 음. 주택을 양도할 때 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공동으로 상속을 했어요. 네. 공동으로. 자, 여기서 음. 소수 지분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두 개의 주택을 상속을 받았을 때 네. 이 상속주택 말고 네. 상속주택이 아닌 거로 보는 네. 세법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거로 보는 이 주택을 만약에 공동으로 소유를 했다. 네. 예, 우리 뭐 상속 받았을 때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랬을 때 소수 지분이 있고 지분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누구의 소유로 할 거냐.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는 주택으로 안 봅니다. 네. 즉, 내가 기존에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이 상속을 두 주택을 해줬는데 네. 상속 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형이 50% 가지고 있고 뭐 둘째 형이 30% 가지고 있고 내가 20%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은 그 20% 가지고 있고 30% 가지고 있는 요 분들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 주택에 대해서 네. 비과세 여부를 따질 때 주택수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지분이 가장 큰 음. 그분의 소유로 보게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아. 네네. 그래서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지분율에 따라서도 다르고 네, 맞습니다. 주택자가 받느냐 무주택자가 무주택자가 받느냐에 따라서 받느냐에 상당히 따라서. 다르게 지금 네, 비과세 맞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무주택자는 그 상속해서 주택을 받으면은 그게 하나의 1주택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비과세 요건 2년 거주, 2년 보유, 네. 조정 지역이면 그런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고 상속 받은 날로부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를 하게 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군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의 경우는 네네. 다음의 경우는 네.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네. 주택이 두 채가 된 경우죠. 즉 부모님도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네. 본인도 주택을 하나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부모님께서 연로하셔가지고 네. 모시기 위해서 하나로 합쳤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로 합치게 되면은 부모님 주택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하나. 그렇죠. 이 주택이 되네요. 되죠. 네. 자, 이랬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 받을 음. 수 있습니다. 네. 합쳤을 때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물론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의 어떤 그런 부분은 일반 주택,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를 했을 때 비과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과거에는 네. 그리고 또 네. 하나, 자, 이때 조건이 부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부모님이 두 분 다 60세 이상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한 분만. 한 분만 네. 60세 이상이 되어도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학과를 했을 때에는 동거봉양에 의한 학과로 보아서 네. 먼저 양도하는 주택,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자,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합쳤어요. 네. 근데 내가 두 분이 합쳤으니까 집이 좀 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새로운 주택을 하나 취득을 했어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거죠. 네. 자, 이 경우에 일시적 2주택에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빙고. 네. 네, 맞았습니다. 네, 비과세 가능합니다. 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같이 합가를 네. 하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취득하고 나서 이때는 일시적 2주택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아니라 그게 조정해서 조정이면은 네. 1년 이내에 음. 기존 주택 양도하고 음. 그다음에 1년 이내에 전입하고. 전입을 해야지 네. 일시적 2주택에 의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네, 네.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질문 주신 시청자분께서 네. 이 결혼하기 전에 네. 그렇죠? 거래하기 전에 그 예비 신랑 부부는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고 본인은 주택이 없는데 주택을 사고 싶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주택을 취득을 하고 결혼을 하시는 것이 절세를 위한 길이다. 기억나시죠? 네. 네네. 자, 그래서 혼인 전에 주택을 본인도 가지고 있고 배우자도 결혼하기 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각각 때.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어떻게 된다? 비과세. 비과세가 된다. 네. 네. 자, 동거봉양 무주택자 포함. 요거는 뭐냐면요. 네. 배우자 되실 분의 부모님이 배우자하고 같이 거주를 해요. 네. 네, 근데 그 부모님은 주택이 있는데 배우자는 주택이 없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나도 주택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배우자 그 집으로 들어간 거죠. 네. 결혼하고 따로 어머님. 살림을 나온 게 아니라 네. 네. 같이 들어간 겁니다. 어머님 소유의 집으로. 네네. 네네. 네, 맞습니다. 뭐 본인 소유의 집으로 오셔도 되고요. 네네네. 네, 어쨌든 부모님과 같이 해서 이렇게 합가를 할 경우. 합가를 할 경우. 네. 자, 이럴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거는 음. 부모님이 소유하던 것도 비과세. 네. 본인이 만약 비과세 요금 충족했다 그러면 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갈게요. 네. 준비해 자. 주신 거 오늘 다 해주셔도 네. 됩니다. 네, 네. 이혼을 했다가 네. 다시 재결합을 했어요. 지금 뭐냐면 아, 이거 현실적인 자, 문제네요. 네, 가장 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네. 주택을 각자 한 채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게 됐어요. 네. 네. 자, 근데 이혼을 하고 나서 네. 일정 기간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음. 그때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결합을. 결혼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이 경우에 네.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약간 재결합을 응원하는 취지에서 해주지 않을까요?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네. 됩니다. 그쵸.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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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합 강 아나운서님이 파이팅. 정답이네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각자 네. 하나의 결혼 상태에서 혼인 상태에서 각자 한 채씩 가지고 있었는데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뭐 서로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으니까 네. 헤어졌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우리 결합하자. 네. 뭐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재결합을 했을 때에는 이때도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다음 저기도 있는데요.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질문 네. 하시려고 기다리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좀 네.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일시적 이주택이든 상속이든 봉양이든 혼인이든 또 딱 그 조건에 맞는 비과세 여건 살펴드렸으니까요.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다시 또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비과세 받는 다른 또 조건은 어떤 게 있을지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면 또 꿀팁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들 전화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02-6007번에 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전병억 세무사의 명쾌한 또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또 많은 고민 남겨주세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제가 신내동에 49평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2005년에 사서 근데 2018년
8월에 네. 그 미사에 있는 오피스텔을 하나 등기를 했어요. 네. 8년 그 장기 임대 주택을. 네. 그래서 지금 먼저 산 진로 아파트를 팔고 네. 비과세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랬는데 요즘 이걸 팔고 살 주택이 너무 올라서 그렇죠. 못 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만약에 못 팔았다 그러면은 올 8월 내에 팔아야 기존 주택이 비과세 되는데 네. 8월이 넘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넘어서 뭐 내년에 팔았다 그러면은 세금을 비과세를 못 받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게 궁금하고요. 첫째는 네.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는 그 임대주택이 있으면은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비과세를 받으면 평생 한 번뿐이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러면 그런 게 그게 맞는 일인지 아니면은 내년 올해 못 팔고 내년에 팔고 다시 이렇게 주택을 샀을 때 그거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가구 지금 2주택 상황이라서 또 세금 예. 때문에 골치가 아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우리 근데 미사 그 오피스텔은 주택도 아니고 7.5평이니까 사실 좀 억울하긴 하죠. 알겠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을 해둔 상황이시고요. 예, 자, 예. 세무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선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옆에서 잠깐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요. 제가 네. 몇 가지만 좀 정확하게 여쭤보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신내동에 있는 진로 아파트를 2005년에 취득을 하시고 예. 현재 거주 중이시고요. 예, 한 8년쯤 거주했어요. 예, 8년 거주하셨고요. 그리고 2018년 8월에 오피스텔을 취득을 해서 지금 주택으로 임대를 주고 계시면서 예. 장기 임대 등록을 하신 거죠? 아니요, 8년 장기 임대입니다. 그러니까요.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셨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은 구청에도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세무서에도 다 등록을 하신 거죠? 네네. 네네. 자, 이런 경우에는 신내동 진로 아파트를 2년 이상 거주를 하셨고 지금 오래도록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즉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오피스텔이 5.7평? 7.5평. 7.5평. 7.5평이면은 기준 시가가 뭐 6억 이렇게는 안 될 거니까요. 1억 네. 이하죠. 예. 네, 1억 미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진로 아파트는 언제 팔으셔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주주택은 한 번만 비과세를 해주는 겁니다. 한 번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하나의 주택만 보유할 때, 그리고 그 하나의 주택이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진로 아파트를 처분해서 비과세를 받는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 당연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이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특별한 이사를 가시고 싶다거나 뭐 특별한 어떤 그 사유가 없다면은, 그리고 진로 아파트에서 이렇게 거주하시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은 뭐 굳이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처분을 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려고 해도 주택 자체의 가격이 좀 많이 상승돼 있기 때문에 큰 어떤 그런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 아파트의 처분은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언제 팔아도 진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주 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안심하시고 처분일은 본인이 정하셔서 이제 편안하게 마음 편히 처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또 1억 미만이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고민 전화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02-6007번에 8339번으로 전화 남겨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 세금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네. 전병옥 세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제가 그 아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한 20년 살다가 네, 작년에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부부 그 증여를 좀 하라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한 5억 정도를 그 증여를 제가 받았는데 네, 그 작년에 증여 받고 그다음에 그 작년 말에 다른 데로 이사라가 전세를 살고 있거든. 그걸 전세 놓고 네. 그러면 부부 간의 그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며 네, 그다음에 그게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네. 그리고 증여받은 제가 그러면 장기 보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보유를 하신 아파트예요. 꽤 오래 보유를 하셨고 지금은 예, 거기를 예. 전세를 주고 전세를 살고 계시는데 뭐 여러 가지 예. 부부 증여와 지분 증여와 관련된 이야기들 궁금하시다고 하니까요. 우리 전병옥 세무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아버님 만나보시고 고민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예. 20년 동안 보유한 그 주택을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네. 네.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염려가 되셔가지고 네. 증여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배우자 증여는 6억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5억만큼 25% 증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네네네. 그리고 이제 또 증여를 하고 나서 또 이사를 가게 되시다 보니까는 네. 예, 예. 그러면 기존에 그 20년 거주한 주택을 이제 양도를 했을 때 이때 이제 세금 비과세를 받는데 뭐 장기 보유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하신 거죠? 아니 근데 전세를 놓고 아직 집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죠. 전세를 놓고 지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지는 않으신 건가요? 예, 그렇지. 이제 다른 데 와서 전세 살고 있어요. 전세를 살고 계신다고요? 예, 예, 예.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20년 된 주택을 팔았을 때 이제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파는 게 아니고 이제 예. 세제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됐는지 그럼 내가 증여를 받았으니까 증여를 받으셔가지고요. 예, 네네. 한 몇 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네네.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네네. 우리가 그 1가구 2주택, 과거에는 이제 1가구 2주택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요즘은 이제 1세대 1주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1세대의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1세대는 부부는 하나의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네네. 그래서 그 부부가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때는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네네. 증여를 받은 거는 날짜는 한 1년도 안 됐는데 네네. 이거는 뭐 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세제 혜택에서 사실은 좀 불리하죠. 네. 만약에 지금 양도를 하신다고 했을 때, 지금 증여받은 지가 1년 미만이죠. 네. 그렇죠? 예, 예. 1년 미만이면은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5억 부분에 대한 거는 과거 20년을 보유하고 거주를 했어도 네. 증여받은 시점이 취득 시점이 돼서 그 네. 취득 시점부터 지금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예, 예. 우리 지금 질문을 주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장기 보유 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따질 때에는 배우자한테 증여받은 부분은 비과세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네네. 그리고
예. 지금 우리 증여했을 때 배우자 증여 5년 이내 양도시 배우자 2월과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 규정은 뭐냐면은 증여를 지금 작년에 받으셨기 때문에 예. 20년 전에 취득한 그 취득가액이 아마 되게 낮게 형성이 되었는데 예, 예, 예. 작년에 증여를 받으시면서 시가로 평가가 되어서 예, 예.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서 양도 예, 차익을 맞아요. 줄이는 예.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당초 증여한 예. 사람이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와 예. 증여를 받은 사람이 양도했을 때의 그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여세 요거를 비교를 해서 큰 쪽으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는 네. 정확하게 이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그리고 계산을 해서 어느 네. 쪽이 더 큰지 그거를 비교를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여받은 남편은 그러면 2년을 채워야 됩니까? 그게 사는 걸? 네, 맞습니다. 안 채우면은 세금이 더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우리 애가 결혼해가지고 서울서 살다가 네. 그 직업이 발령을 인천에 나가지고 예. 인천 가가지고 이거 전세 넣고 서울 있는 거 전세 넣고 그 전세 그쪽에 전세 살다가 너무 네네. 힘들어서 네네.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5년 전에. 네, 인천에 아파트를 취득을 하신 거죠? 예예예. 네. 그래 1주가구 2주택이 되니까 네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예예. 세금 줄이려고 저 남편인데 그 지분을 좀 정리를 할까 싶은데 네네.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더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에 네. 있는 주택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따님입니까? 사위입니까? 네, 따님 둘 따님. 다 따님 이름으로 아, 돼 있어요. 둘 다 따님 이름이고요. 따님 네. 소유시군요. 예, 예. 네네네. 그러면은 따님이 지금 2개의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율이 중과세가 되는 그런 예, 예, 맞아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그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하나의 주택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을 때 예. 예. 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는 그런 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종합부동산세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 예. 증여를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은 절세를 위해서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 예. 다만 여기서 하나 더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증여하는 예. 그 주택이 시가가 6억 이하라고 하면은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증여 취득세율이 바뀌어가지고 3.5%에서 예. 조정 지역의 경우에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 3억 원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 취득세율이 12%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율이 상당히 높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종합부동산세 내는 금액과 그다음에 취득세를 부담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때 세액을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2개의 주택 중에 지금 인천에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근데 서울에 있는 주택이 만약에 지금 현재 공시가격이 6억 이하다. 예. 6억 이하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거주주택 비과세를 위해서 6억 이하의 어떤 그런 주택이라고 하면은 장기 임대 주택 임대 등록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6억 미만이어야 되네, 그죠? 네, 6억 이하입니다. 예, 그러면 저 인천 거는 보니 시세가 지금 3억 5천이고, 인천은 3억 5천.
예, 서울 거는 한번 15억에 16억이라고 그러는데 아버님, 추가적인 질문이 이제 계속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다음 시청자분들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예.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든 아니면 저희 다시 한번 좀 아버님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네네, 생각이 되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저는 3주택이고요. 네, 시골에 농가주택 한 채와 네, 서울에 아파트 두 채가 있고 또 두 채자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것은 첫 번째는 저는 아파트 네, 양도세가 6월 이전에 팔면 얼마 몇 프로고 네, 6월 이후에 팔면 몇 프로인가 하고 두 번째는 네, 먼저 매도에 양도세가 적게 낼 수 있는 아파트가 어떤 건가 알고 싶고 세 네. 번째는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가 적게 낼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는 시골인가요? 지금 거주는 저 시골인데 그럼 시골이라고 하시면 아버님 어느 지역일까요? 충남 공주시 정안면. 아, 공주요? 알겠습니다. 지금 공주에 아파트 한 채, 서울에 두 채 보유하고 계시니까 뭐 양도세 그리고 또 매도 순서와 관련해서 사무실님 연결해 드릴게요. 만나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를 취득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2019년에 한 채하고 2019년. 2020년에 한 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2020년 한 채. 예. 자, 그리고 그 농가주택, 공주시에 있는 그 농가주택은 언제 취득하셨죠? 채찍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뭐냐면 증여를 받았어요. 그러고 제 앞으로가 한 25년, 97년도에, 96년도에 이제 저희 앞으로 이제 증여를 해갖고서 제가 이제 주택을 다시 이제 증축을 했어요. 아, 신축을 하셨군요. 예, 예. 네, 그럼 굉장히 오래 보유하신 예. 주택이 되겠네요. 예, 예. 지금 궁금하신 거는 지금 양도소득세율. 예, 그렇죠. 네네네. 양도소득세율이 궁금하신 거죠. 예, 일단은 6월 1일 이전에 예. 예. 양도를 할 경우에는 예. 지금 3주택이시지만은 공주에 있는 주택은 예. 공시가격이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 주택수를 계산할 때 중과세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이 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주택을 보유하시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2주택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2주택 중에 하나의 예. 주택을 6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할 경우에는 지금 2019년도는 1년이 지나서 2년 예. 미만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2020년도에 취득한 거는 지금 1년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예. 2020년도 거를 양도할 때는 세율이 40%가 적용이 되고요. 예. 세율이 40% 적용되고, 그리고 예. 2019년도 거를 양도를 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 세율에 플러스 10%가 추가가 되어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 네. 그런데 6월 1일이 지나게 되면은 2020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1년 이내에 양도를 한다 그러면은 세율이 70%로 40%에서 30%가 증가를 합니다. 예. 네. 그리고 2019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2년 미만이면은 세율이 60%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예.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처분을 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5월 31일 이전에 처분을 하시는 것이 절세를 위해서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처분을 할 때는 양도 차익이 작은 그러한 주택부터 먼저 양도를 하시게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 도움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전병옥 세무사와 함께 명쾌하게 여러분들의 세금 고민 해결해 드렸어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은 또 알짜 매물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올 거니까 내일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